이게 뭐예요? 문학광장이라고 웹진 문장이라는 사이트에 2022년 6월호에 사이버 웹진이라고 문학광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중에 시 한 편, 김현서 시인의 모래시계. 이거 한번 보게요. 네. 예. 모래시계, 김현서. 딱 10분, 지렁이의 긴 웅구 행렬이 이어진다. 메마른 영혼이 서성거리는 이 도시를 떠나기 위해. 밤나무 가로수 길을 달린다. 목이 떨어진 채 나는 새, 제한 속도를 무시한 채 눈을 감고. 딱 10분. 달고 단 이 생의 흉터를 모아 핏기 없는 또 다른 생을 향해. 모래시계가 이쪽 편에서 이리 하게 되면은 그 10분간 이렇게 쭉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모래시계가 있고 5분간 흘러가는 모래시계가 있고 그래요? 네. 그러면 10분으로 정해져 갖고 있는 모래시계라고 봐야 되겠네. 이것은요. 지렁이의 긴 웅부 행렬이 이어진다. 메마른 영혼이 서성거리는 이 도시를 떠나기 위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을 모래시계 10분 만에 그게 삶과 죽음이 바뀌는 장면, 찰나 같은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그 10분, 딱 10분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렁이의 긴 웅구 행렬이라는 것은 상여 나가는 걸 보면 뒤에 이렇게 쭉 따라가잖아요. 유가족들이. 웅구 행렬 같이. 네. 그 지렁이의 긴 웅구 행렬이라고 한 것이 모래시계가 지렁이가 이렇게 주르르 흘러내려가면서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이어져서 간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썼다고 봐야 되죠. 천천히 가잖아요. 그렇죠. 상여 대신에 장내 차 해가지고 웅부차 해서 천천히 거기를 빠져나가니까 그 모래가 떨어지면서 10분 만에 이게 목숨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메마른 영혼이 서성거리는 이 도시를 떠나게. 이 도시라는 것은 그 위에 있던 도시에서 밑에 있던 도시로 이제 모래시계가 떨어지면서 천천히 더 경각에 도달한 것이죠. 목숨이. 그래서 이팝나무 가로수 길을 달린다. 그러니까 이팝나무 가로수 길을 달린다는 것이 때가 오리라고 본다면은 이팝나무가 하얗게 폈다가 이팝나무가 그 쌀밥나무라고 그래요. 너무 하얗고 항상 배고플 때 쌀 피듯이 이렇게 펴갖고 있거든요. 그게 막 흥청거리게끔 이렇게 아주 멋있게 펴요. 하얀 쌀밥같이 이렇게 피니까 이팝나무 가로수길을 달린다. 목이 떨어진 채 나는 새. 새 날아가는 게 목이 떨어진 채 새가 날아가는 걸로 봤나 봐요. 그렇게 보여요. 네. 그것이. 그러면서 떨어지는 것이 이팝나무에서 목이 똑 떨어지는 거야. 모래시계가 이렇게 경각에 떨어지는 같이 10분의 찰나로 떨어지듯이 그보다 더 짧은 이팝나무에서 자기 모처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죽는 거잖아, 이게요. 그래서 그 머리에 상여 나갈 때 꽂잖아요. 하얗게 리본같이. 그게 이팝나무 같기도 하겠어요. 머리에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듯이. 그래서 그 이팝나무 가로수길을 달린다. 이팝나무 가로수길을 달려서 이렇게 페르릉거리면서 꽃잎이 떨어지는 거야. 그게 목이 떨어진 채 나는 새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한 속도를 무시한 채 눈을 감고, 그러니까 이 꽃잎은 바람이 조금 더 불면 더 빨리 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한 속도도 없이 지 떨어지고 싶은 대로 떨어지는 것이 모래시계가 제한 없이 이렇게 쭉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10분 달고 단 이 생의 흉터를 모아 핏기 없는 또 다른 생을 향해 이쪽 생에서 저쪽 생으로 그 모래시계가 좁은 공간을 통과해서 블랙홀 같이 돼갖고 있다면 그 블랙홀의 끝을 찢으면서 다른 세계로 이어진 것 같이 이렇게 그런 것을 뒤집어 가지고 이 생의 추억 하나하나가 그 이팝나무의 꽃잎이라고 친다면은 그 추억들을 다 떨고 내고 빠져나가듯이 보면은 이팝나무를 가지고 온 것이 그 이팝나무가 이렇게 모래시계로 보면 이렇게 꽃이 확 펴가지고 우러 올라간 것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그 나무 끝터리 지점 있잖아요.
그 좁은 목에 모래시계가 통과하는 지점같이 해갖고 옆으로 펴지면서 마지막 생을 거기서 떨구면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 제목은 보면은 모래시계라고 해서 모래시계를 한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이팝나무를 모래시계로 보고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도 하고 누군가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도시를 장례 운부차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게 꽃잎이 떨어지는 거 낙화를 보면서 삶의 무상함과 그 허망함과 그다음에 새로운 죽음에 대한 교차하는 마음을 이제 모래시계 같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딱 10분 지렁이 긴 웅구 행렬이 지렁이의 긴 가로수길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위에서 마지막 생을 꽃을 다 피워갖고 이팝나무 꽃이 세모가지 떨어뜨려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다 떨어지는 거. 그것을 모래시계가 한정된 시간 안에 살다가 마지막 10분만 살다가 목숨을 던지는 것 같이 그렇게 이팝나무가 떨어지고 있다.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주의 모래시계 같은 거죠. 우주의 이팝나무고 사람의 생이라는 게 꽃잎과 그렇죠. 같이 폈다가 떨어지는. 그렇죠. 그 딱 10분 나는 구석자리에 안치될 218번째 반가운 인사. 나는 부서지고 부서져서 조금만 건드려도 호련히 사라질 벽시 하날. 아까 제가 그 이팝나무가 쌀밥나무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 벽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호련히 사라질 벽시 하날. 그 벽시 하날이라는 말 안에가 우리 인생이 벽시 그 쌀밥 먹고 살다가 죽고 가는 것 같이 그런기도 하고 떨어지는 모래알 하나하나가 벽시알 같기도 하고 하는 것에서 호련히 사라질 벽시 하날. 그렇게 본 것이죠. 218이라는 거는 뭐 특별한 그게 있을까요? 있다고 봐야죠. 나는 구석 자리에 안치될 218번째 반가운 인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꼴당에 안치하게 되잖아요. 218번째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안치될 사물함 번호 같은 거예요? 218번째 닭골당 예치번호 같은 거. 그게 218이어야 되죠? 218번째라고 해야지만이 아마 자기 생일날일 수도 있고요. 2월 18일이. 아니면은 시인만의 그 상징적인 언어라고 봐야 돼, 이것은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 숫자 가지고 맞추려고 여기다가 그냥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각자가 느끼고자 하는 자기의 번호야. 근데 218이라는 느낌이 너무 많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막 1000번 이렇게 넘어가면은 너무 이렇게 멀잖아요, 느낌이.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숫자가 작지도 않고 적당하니 뭐 100대로 끊어지지도 않고 몇십 번째로 끊어지지도 않는 그 어느 사이에 낀 그렇지만 뭔가 충분히 숫자가 볼륨이 있는 그렇지만 너무 거대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 218번이라는 것은 구태여 그걸 어떤 거다 하고 맞출 필요가 없이 각자가 느끼고자 하는 숫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낫다고 봐요. 이것은 218번째라는 것은 그 각자가 생각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안치될 그 낙골당 번호, 예치된 번호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무르익는 계절. 두려움과 공포가 무르익는 계절이라는 것은 이 죽음에 가깝게 가는 계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5월이 죽음에 이르는 계절, 꽃이 죽음에 이르는 계절. 이수명이가 그랬잖아요. 꽃이 떨어지는 것은 자기 그 환멸 때문에 죽는 거라고, 떨어지는 것이라고. 유리에 비쳤던 새파란 하늘을 지나 섣더를 올리려 안간힘을 쓰는 상점을 지나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당신을 지나. 그 두려움의 공포가 무르익는 계절에 유리에 비쳤던 새파란 하늘을 지나 섣더를 올리라고 그 살라고 안간힘을 썼던 상점을 지나 생의 한복판에서 열심히 살라고 했던 그것을 다 지나서 이제는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당신을 지나. 이게 어디 그 5.18의 어떤 그 느낌이 약간 여기서 지금 비춰나잖아요. 모래시계 같이. 사람이 죽으면 오열을 하죠. 영정사진 같은 거 끌어안고. 그리고 딱 10분 한 무리의 화염이 방사되면
초조하게 떨어지는 죽음의 뼈가루. 이게 어디 화장막에 들어가서 그 모래가 돼서 재가 돼서 이렇게 그 뼈가루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죽음의 뼈가루. 그런데 이것을 이팝나무로 본다면은 오래 그 화염 방사같이 그 쨍쨍한 햇빛에 초조하게 떨어지는 그 죽음의 뼈가루라는 것은 아까 꽃잎이 새 모가지 떨어져서 이렇게 뼈가루처럼 부서져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사람의 죽음으로 모래시계나 사람으로 그 이야기를 해놨지만은 네. 사실은 그 아까 그 이팝나무 네. 예, 그 부분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이 부분이 한물에 화염 방사되면 하는 것이 햇빛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가 좋은 것이요. 그래요. 사람이 죽은 것으로서 해석도 가능하고 모래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 죽은 뼈가루처럼 떨어진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팝나무가 죽음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꽃의 죽음. 예, 그러면 그것을 왜 그 명확하게 해석을 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가 좋은 것이 모호성애가 시의 그 좋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시의 모호성이란 것은. 그런데 시는 그 모호성 때문에 살아남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거, 독자가 생각하지 않은 그 폭이 이렇게 많이 열려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상상력이 좋아지고 나의 인문학적인 소양이 넓어지는 것이지 시인이 그 나를 넓혀주는 게 아니라니까. 시인은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기 힘든 그 상징과 그 애매모호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 문을 하나 열어놔 놓고 들어가서 보면은 보이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이게. 보는 만큼 보이는 거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상상을 끌어오는 만큼 또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든 창작같이 보여요. 상상력을 끌어와서 봐야 하기 때문에. 네. 시도 다층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가 있고 직접적으로 해버리면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식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시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애매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서 언어를 새롭게 보이는 모습을 찾아내는 그런 힌트와 실마리를 계속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딱 10분. 먼지처럼 무거운 출가를 꿈꾸는 나와 목덜미가 참 따뜻한 당신과의 인연을 떨쳐내기 위해 여기는 뭐냐면 이팝나무가 출가를 해야 되잖아요. 나무에서. 네. 거기서 떨어져 나와갖고 목을 치고 참 따뜻하게 엄마 품같이 있었던 그 나무, 꽃이 그 나무에 달려 있었던 그것과 인연을 이제 떨쳐내야 되잖아. 그리고 나는 출가를 해야 돼. 출가라는 건 뭐예요? 세속을 떠나서 자기 혼자의 도를 닦기 위해서 절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연을 끊고. 그러듯이 나무하고 인연을 딱 끊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먼지처럼 무거운 출가 같아요. 보금자리가 너무나 내 터가 예. 무거우니까 먼지는 가벼워야 날아갈 수 있는데 집을 갖추라는 거죠. 무거운 나의 육신을 갖추라는 거고. 예. 그래서 육신으로 남아있는 나무는 그대로 있지만은 나는 먼지처럼 날아서 네. 이 생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좀 새로운 표현이잖아요. 먼지처럼 그렇죠. 무거워, 먼지가 무거워, 가벼운데 예. 했더니 뒤에 출가가 나오니까 아, 이 무거움이 출가로 연결된 그것도 그러니까 생각을 도치해서 바꿔서 봐야 되는 부분이.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는 그 부분을 주목하게 만드는. 예, 그래서 그 뒤에 출가하고 연결될 수 있는 말이 당신과 인연이란 말이 그 뒤에가 네, 나오잖아요. 그걸 그렇죠. 떨쳐내기 위해서 그 출가를 한다. 이팝나무가 그 모체에서 떨어져서 나가서 다른 생을 하고 모래시계가 떨어져서 다른 차원에 또 가고 그런 이야기예요. 딱 10분. 먹을 수 없는 소리를 먹기 위해 가질 수 없는 구름 윤곽을 갖기 위해 일어난 일과 일어날 일 사이에서 나는 새.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란 것은 이미 목이 떨어진 일이고 일어날 일이란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의 땅바닥에 떨어진다든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예, 물질로서의 변화. 탄생. 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소리를 먹는다는 것은 이 소리가 없는데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데 본다. 그 관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듯이 먹을 수 없는 소리를 먹고 가질 수 없는 구름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서 일어날 일과 일어날 사이에서 나는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영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영혼이 되는 거야. 그것이 지금 이 딱 10분이야. 네. 예, 이 안에서 일어나는 먹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예. 네. 깨지 않을 잠을 청하기 위해 불편한 친구를 정리하며 이제 마지막 그 친구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인생에서의 있었던 모든 그렇죠. 활동과 휴식을 정리하는 거죠. 예. 그리고 딱 10분 투명한 유골함 속에 담겨 웃음을 보였지만 투명한 유골함 속에 담겨서 웃음을 보였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사람이 죽었다 치면 그 유골함이고 네. 이팝나무가 죽었다면 땅이고 네. 모래시계 같으면 모래시계의 반대편으로 가갖고 있는 공간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단순하잖아요. 죽음은 화한 거 그거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투명한 거고 싹 비워졌기 때문에 투명한 거고. 예. 그래서 유골함 속에 담긴다는 것은 모래시계 반대편에 담기는 거고 네. 그것을 우리 인생으로 보면은 우리는 낙골당으로 가서 유골함에 담기는 거고 이팝나무는 땅에 담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 예. 다 정해져 있죠. 예. 네. 그래서 딱 10분 비틀거리는 사막과 사막 사이. 이건 이제 모래시계로 돌아갔잖아요. 그 모래시계가 위에가 사막이고 밑에도 떨어져 봐야 사막이야, 이것은. 그렇죠. 예, 생이 없어. 네. 평생.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을 살고 갔다고 해봐야 떨어져 봐야 뒤바뀌고 이생과 저승이 뒤바뀌는 것뿐이지 하나도 물질적인 변화라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요. 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틀거리는 사막과 사막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생도 사막이고 저쪽도 사막이고 모래시계로 보면 그러잖아요. 이 생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좁은 길을 빠져나온 생의 이 기형적인 눈빛, 화려하게 장식이 잘 된 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 생 자체도 다 기형적이고 똑바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결국에는 모래로 나눠놓고 보면은 평등한 거예요, 이것이요. 왜? 저쪽 생에서 모래도 평등했고 이쪽으로 넘어와도 평등한 거야, 이것이. 그러듯이 이팝나무가 꽃을 활짝 피워갖고 다시 새 모가지가 톡 떨어져서 땅바닥으로 가는 것도 똑같은 거야. 예, 그렇게 보고 비틀거리는 사막과 사막 사이 좁은 길을 빠져나온 생의 이 기형적인 눈빛,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딱 10분 안에 모든 일은 끝이 난다. 10분 안에 모든 일을 끝내야 한다. 그 모래시계가 10분 안에 똑 떨어져서 끝나고 10분 안에 무조건 끝내야 한다. 그리고 10분 안에 이팝나무가 떨어져서 그 이팝나무가 10분 안에 위에 있는 게 다 떨어지진 않지만은 그 이팝나무 꽃 하나가 떨어진 건 그 생이 떨어지는 거지만 모체에서 떨어져 가지고 땅까지 떨어지는 데는 10분 안에 끝나는 거다 이거죠. 그게 한 생이 떨어지는 거니까. 끝의 연이 모든 일은 끝이 난다. 모든 일을 끝내야 한다. 예. 이게 마치 이 모래시계를 만든 그 주관자, 설계자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네요. 예. 그 앞에까지는 내가 이 생을 모래시계처럼 살다 간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 끝의 연은 거기서 지금 초월해 있는 바라보고 있는 주관자 내지는 설계자. 그래서 다음 모래시계를 준비하는 느낌. 주관자 입장에서 보면은 모래시계의 정해진 시간 10분 안에 그 끝이 나고 끝내지잖아요. 그게 네. 그 10분 안에 모래가 빠져나가면서 그래갖고 다시 뒤집으면은 다시 10분이 시작돼서 다시 또 10분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100년 안에 인생이 끝내야 되잖아요. 이게 다 그래야 또 후세가 있으니까 영원 회귀죠. 그게 이제 영혼 회귀예요. 그러니까 예, 말한. 예, 그래서 모래시계로 갖고 영혼 회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는. 다음 해에 이팝나무가 또 여러 살인가요? 네, 꽃이 피죠. 예, 그것도 영혼 회귀예요. 예. 그러나 그 한 생은 떨어진 거야. 예. 우리가 한 생 떨어지면 그 다음 생에 이어서 100년을 간다고 한다면은 이 10분이나 우리가 사는 100년이나 이팝나무가 해년 해마다 한 번씩 봄에 꽃을 피고 넘어가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지금 모래시계라고 제목은 이렇게 썼지만은 이팝나무와 우리 인생의 한 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예. 예. 여기까지 합시다. 네. 예.